자, 오늘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이 자리에서도 이 김영철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김영철 천안함 배우 맞습니까?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그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은 일단 소속이 어디 소속으로 돼 있죠? 경찰총국인가 소속이 나죠. 정찰총국 소속의 연어급 잠수정이 출동이 되는데 거기에 정찰총국장, 부서장이었던 정찰총국장이 관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에서 작성한 그 문건이 국방일보에 게재된 게 있습니다. 여기는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에 배우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나요? 투고자가 그때 투고한 것을 국방부에 실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장관께서 지금 오늘 답변하시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가슴 속에 있는 소신과는 좀 다른 답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은요, 이 천안함을 폭침을 시킨 게 북한의 연합구 소형 잠수정이다. 이 잠수정은 정찰총국 소속이다. 당시 정찰총국장은 김영철입니다. 그럼 김영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송영무 장관은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설명? 그러니까 사군단장 김격식이 책임자라고 이렇게 여론이 좀 그쪽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분명히 저 연합급 잠수정은 정찰총국 산하 잠수정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해군도 저런 작은 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정찰총국에서 가지고 있는 배가 맞고 정찰총국이 한 것이 맞고 그때 책임자가 김영철인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적어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아까 저 댓글들 여러 말 중에 패잔병이라 그랬는데 네. 46용사를 패잔병이라고 하면 적군한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말까지 나오는 예. 사실이 그렇고 사실 이번에 한 가지 성공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가 김영철을 내려보내면서 남남 갈등을 격화시키고 남한 사회를 분열을 시키고 네. 정말 그 북해에서까지 저런 괴담이 다시 이런 한국 사회에서 괴담까지 나오면서 유적의 악플까지 당기는 이런 것들을 보면 김정은이가 네. 김영철을 한국에 내려보낸 그 중에서 한 수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씁쓸해집니다. 그리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이 문정인 특보가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논란이 돼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 문정인 특보가 아마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한 또 발언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은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워싱턴 협의회에서 뭔가 포럼이 있어가지고 지금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27일 문정인 특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그냥 미군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최대 압박을 북한을 향한 압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한미연합훈련도 좀 연기를 해놨지만 재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마치 주한미군 철수의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고 이걸 곧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저게 사실은 문정인 특보가 어떤 특보 자격이긴 하지만 청와대의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저게 어떤 뜻으로 나온 말인가 실제 청와대가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을 낳고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문정인 특보 발언이 알려지자 한국당 그 입장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요. 한국당은 당장 이렇게 반응을 해놨습니다. 주한미군 대통령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고요? 한반도 안보가요. 엄중한 시기에 책임지지도 못할 무책임한 발언을 문정인 특보님 하셨습니다. 라는 게 한국당의 반응인데요. 이 주한미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부원장님 문 특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 문제는 정말 북한이 수십 년 동안 네. 해보려고 했던 문제고 또 한미동맹은 동맹이니까 미국 대통령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죠. 주한미군이 나가려면. 그런데 이 민감한 시기에 과연 저런 말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일반 교수가 강연이나 세미나 가서 발표하면 다른 문제지만 예. 외교안보 통일특보라는
분의 입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지금 이 시각에 나오는 것은 미국 당국자들로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저기 또 청와대 입장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예. 저는 발언은 조금 좀 삼가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발언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 특보가 이제 굉장히 길게 강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근데 이 주한미군 발언 말고도 다른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병규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충고 조언을 좀 한 건데 미국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핵 문제에 모든 걸 집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닌가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인권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핵 문제와 함께 대북 제재를 좀 결정하고 공고히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사석에서 혹은 이런 어떤 공식적인 그런 협상 테이블이 아닌 사석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청자 여러분, 탈북자 지성호 씨도 백악관 불러서 만나고 했잖아요. 탈북자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신무기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는 그 인권 문제는요, 약간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 문정인 특보의 이번 워싱턴 강연과 관련해서 오늘 한국당 의원들이 또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꾸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문정인 특보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평지풍파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 지가 국방부 장관입니까? 책임도 없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내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김학용 국방위원장이 문정인 특보를 향해서 문 특보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렇게까지 좀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국방위원회에서는 아까 송영무 장관의 목소리도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송영무 장관 오늘 국방위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27일 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4월 첫 주에 재개될 것이다.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그런 걸 결정하고 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이분은 이렇게 앞서가고 문재인 특보의 4월 첫 주 한미합동 군사훈련 재개 발언, 이 발언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제가 그건 대답하기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정인 특보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네. 말하기가 뭐하시다 이거예요? 네. 말하기가 왜 뭐하세요? 아니, 그건 맞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틀리기도 그렇고 국민들한테 국방부 장관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국방부 장관의 지금 이 답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 문정인 특보의 얘기는 맞다고도 할 수 없고 틀리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런 해괴한 답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지금 어떤 맥락에서 저렇게 정진석 의원이 화가 많이 난 겁니까? 네, 문정인 특보가 지금 미국을 방문하면서 이곳저곳 세미나를 열면서 다양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을 했던 거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기는 어렵지만 이전에 북한과 미국 간의 그런 대화가 있다면 좀 미뤄질 수도 있다라면서도 한미군 연합군사훈련이 4월 첫 주에 재개될 것이다라고 이제 미리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건 군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특보가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송영무 장관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 사실 그런 것을 결정한 위치가 아니다라면서 그건 국방부의 그런 군 당국자의 소관이지 어떤 외교안보 특보가 할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은 거죠. 사실 송영무 장관과 문정인 특보는 그동안 어떤 직이 달라서 그리고 그의 위치 때문에 사실 어떤 외교적인 관점, 군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많이 상충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정인 특보의 그런 감정 싸움으로 좀 연장선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네, 정부는 이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가 됐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언제 시작한다라는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발로요. 근데 문정인 특보가 4월 초에 재개할 겁니다. 개인 자격을 늘 강조하면서 훈련 일정을 문 특보가 얘기했다. 이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고요. 자, 말씀 중에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오늘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 오늘처럼 참담한 느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나라가 왜 이 모양인지 또 장관님도 정말 안쓰럽습니다.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안보를. 저는 제 일에 충실하고 또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고 저는. 지금 장관님 제가 알고 듣고 느낌은 권한도 없어요. 핫바지 장관이 아닌가. 이러지 않으려면 그만두세요. 사표 내세요. 이런 정부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장관이? 그렇게 우리 국방부가 약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눈 부릅뜨고 대통령님한테도 저는 안쓰러워서 그래요. 장관님 본래 기질도 그런 기질 아니잖아요. 네, 김종국 이래가지고 어떻게 장관입니까? 네. 김중로 의원은 이제 군인 출신 국회의원인데, 송 장관 향해서 뭐 사표 내라, 동래북, 핫바지 장관, 굉장히 다소 거친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황 의원님. 네, 저런 표현이 특히 이제 군 출신들한테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게요. 지금 아까 이제 문정인 특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거를 종합해 보면은 이제 한미 군사 연합 훈련에 대한 일정 같은 것이 지금 잡혀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제 발표를 이제 좀 뒤로 미루고 있는데. 군사훈련이라는 것이 뭐 소풍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하루아침에 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송 장관이 저렇게 NCND, 그러니까 승인하는 거, 막 그렇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군사 문제라든지 발표는 약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협의를 해서 그 일정 갖다가 발표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문정인 특보께서 본인이 뭐 교수 자격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네. 많은 경우에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이제 질타를 많이 당하기도 했었는데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영상을 한 편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꼭 공대지 폭탄을 터치하는 것이 강도 사태를 꼭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도 사태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때 말에 그때 익숙해서 그런데요. 광주 민주화운동. 식사 자리에서 비공개하는 자리가 있는데 식사 전에 얘기와 민수가 그 짠수 나가죠. 네, 송영무 국방부 장관 관련된 영상을 봤고요. 예, 송영무 장관이 오늘 야당 의원들로부터 지금 뭐 계속 지켜보셨지만 집중 질타를 당했는데요.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 김영철 방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김영철을 보낸 거는 그만큼 북한이 대화의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라는 게 이제 여당의 입장인데요. 오늘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표적인 강경론자로 알려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내려보낸 것은 북한이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라고 화답을 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되고 또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대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년간 단절되었던 남북 대화가 다시 재개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였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했다 이렇게. 네, 조명균 장관 참석한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 외교통일안보 자문회의를 열었는데 글쎄요, 뭐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뭐 저 집권 여당 반론은요. 어떻게 저 여당의 평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여당 입장에서는 저런 평가를 당연히 내겠죠. 예. 자신들이 계속 주장했던 바고 그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과연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 그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로 객관적인 현실에 분석이 기초한 건지 아니면 희망사항을 얘기한 건지의 문제인데요. 결국 그것은 이제 평창도 끝났으니까 세 가지 포인트에 의해서 답변이 맞는지 진짜 희망사항이었는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결국 북한이 대화를 나오는 건 맞는데 그 대화에서 비핵화, 의지까지는 몰라도 비핵화를 최소한 의제로라도 삼을 건가? 네. 이걸 하나 봐야 될 거고요. 예. 근데 두 번째는 결국은 이러한 남북 간의 대화가 한미 공조체제를 강화하느냐 아니면 허물어뜨리느냐. 예. 이 점을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남북 대화하는 것을 뭐 찬성한다고 하지만 예. 그 내용이 조금 결이 다르죠. 그런데 세 번째는 결국 이제 북한이 노리는 남남 갈등의 문제. 이게 벌써 좀 같은 사안을 놓고 여야가 갈라섰죠.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완전히 다른 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지. 단순하게 뭐 김영철하고 대화가 왔다. 근데 대화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화라는 것이 만나서 협의를 했는지 몰라도 그 내용, 김영철의 육성은 하나도 전달된 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좀 시기상존이고 희망상을 갖다가 너무 얘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집권 여당은 긍정평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정치데스크 시간 이제 시청하시면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이제 최전방 지역에 북한 장병들 들으라고 대북방송 하잖아요. 대북방송. 근데 이 대북방송의 기조가 최근에 확 달라졌대요. 강병규 기자,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지난해 말 합동참모본부가 이제 대북 확성기, 대북 방송을 담당하는 국군 심리전단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빼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좀 들어보니까 김정은이라는 이름 석자가 2015년에 나왔었는데 그제는 좀 빠져 있었더라고요. 지칭을 해도 젊은 지도자 양반 이 정도까지였는데 내용이 확실히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18일자 대북방송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 동포 그리고 인민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엔 마식령 스키장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식령 스키장은 이번 공동훈련 행사를 통해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금강산 일대와 동해안, 원산 일대와 마식령 스키장을 한데 묶어 관광 상품으로 만든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계절 모두 즐겨 찾을 수 있는 관광 명소로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정부가 하는 대북방송 내용입니다. 북한이 하는 방송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북한을 향해서 한 지금 대북방송의 일부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김정은의 치적사업이라고 하는 마식령 스키장을 관광 상품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약간 지금 방금 이제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웃음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저거를 갖다가 거두절미하고 들으면은 대북 방송이 아니라 대남 방송을 듣는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과연 북한 병사들이 마식령 스키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진짜 그것이 활성화되길 바랄까? 진짜 본인들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거기서 노력동원이나 당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김정은의 또 고유의 장난감을 만든 건데 지금 운영난에 부딪히고 있는 건 뭐냐면 교통편도 나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국 관광객이 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살릴 수 있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관광객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먼저 나서서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그야말로 대북 제재 문제라든지 금강산 관광을 제기할 것 같은 언지를 준다.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